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18th of June 2021, Friday, now 1:3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카카오, 네이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많이 오르고 있네요. 그래서 카카오 하고 네이버 주주로서 좀 행복하네요. 카카오는 뭐 그동안 꾸준히 많이 올랐었고 네이버는 너무 안 가다가 이제 조금씩 가기 시작하네요. 제 주변 분들도 제 얘기를 듣고 카카오를 좀 많이 사셨는데 전부 다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쁜데, 다만 이게 계속 오를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갈 겁니다. 그렇지만 카카오나 네이버는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조정을 받더라도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3년에서 5년까지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고, 3년이나 5년이 지나서 또 그 후에 5년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그동안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요즘 워낙 주식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니까요. 어찌됐든 한 3년에서 5년은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카카오하고 네이버,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로 사가시는 관점이 여전히 유효하고, 저도 지금 계속 많이 오르고는 있지만 여기서 중간에 조정을 받든 좀 더 오르든 계속 분할 매수로 꾸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좀 전에 제가 본 바로는 4.73% 올랐고요. 15만 5천 원 정도고, 네이버도 2%인가 3%대인가 오른 것 같아요. 코스피는 오전에 좀 많이 올랐다가 상승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여전히 좀 상승하고 있고, 대신 코스피가 좀 상승을 줄인 대신 코스닥은 아주 처음 아침에 조금 상승했다 또 상승폭을 조금씩 늘려가는 추세여서 결국 두 개를 합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이 어제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보니까 만약에 지금도 마이너스라면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빨리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카카오가 많이 오르게 된 게 제일 큰 이슈는 카카오뱅크가 상장 심사 통과 예정이죠. 그래서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했고, 다음 주 중에 아마 그 신고서를 제출을 할 것 같고요. 7월이나 8월 사이에 공모주 청약을 하는데 아마 10조에서 20조 사이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 15에서 20조 사이가 될 것 같고, 장외에선 벌써 40조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20조가 훨씬 뛰어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뱅크의 지분은 31.78% 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토지자산공사가 31.47% 77%인가 47%인가 하여튼 거의 카카오하고 비슷하게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한국투자증권도 한번 주가 흐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9.55% 갖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2분기에도 1792억 영업이익이요. 그래서 작년도 2분기보다 83.2%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매출은 1조 3,486억 41.53%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이버하고 비교해서는 물론 아직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차이가 좀 나지만 워낙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지금 시총에서는 벌써 카카오가 네이버를 한 3조 정도 앞질렀거든요. 이게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카카오가 당분간은 굉장히 엑셀레이터를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도 그 상장 예정인데 카카오뱅크가 먼저 상장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웹툰하고 웹소설 요 부분이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굉장히 클 것이다. 그래서 어찌됐든 다시 정리하자면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일면은요, 22살 차 여야 대표 첫 만남,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다. 와, 둘이 허리가 부러지겠네요. 하도 둘이 서로 굽혀갖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76만 명, 2차는 화이자 맞는다. 교차 접종을 하네요. 3분기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을 발표했고, 50세는 55세부터 59세는 7월 넷째 주부터, 50부터 54세 저는 여기에 해당하니까 8월 초부터 맞는군요. 8월 초부터 맞으면 제 생일이 8월 말인데 거의 제 생일 때 하여튼 임박해서 맞을 것 같습니다. 글쎄 뭐 8월 초부터인데 8월 초에 맞을지 8월 중순이나 말에 맞을지 그거는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시점 페드 1년 앞당겼다. 2023년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그럼 23년이면 아직 21년이니까 내년도 안 하고 후년에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뭐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네요. 그다음에 저 안에 대장님이 쿠팡 2000 물류센터 대형 화재. 아, 쿠팡이 또 대형 화재가 났어요. 불 끌어 들어간 소방 구조대원 아직 못 나왔다. 와, 그렇군요. 구글에 당했다. 열받은 대학들 데이터 무료 저장 광고 내에서 했던 구글 가입 늘짜 유료 전환했다. 그런 얘기고요. 다른 얘기는 오세훈표 서울 도시재생 재개발로 24,000 가구를 공급한다. 이런 얘기 이슈가 있었고요. 중앙일보 경제 이슈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시총 전쟁 이 얘기가 또 나왔고요. 점점 조이는 암호화폐 규제 얘기 나왔고, 물가 2.3에서 34% 테이퍼링 시사한 미국 페드 파월 결국 인플레 과속을 인정했다. 올 성장률 전망도 6.5에서 7%, FOMC 정례회의 참석 18명 중 13명, 2023년 기준금리 올릴 것 예상했다. 코스피는 소폭 하락했고 원화값은 13.2원 뚝 떨어졌다. 그런 얘기죠. 왜 그 페드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원화값이 떨어지는지 그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음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카오하고 네이버 매출 영업이 기초 체력은 네이버가 앞서고 미래 가능성 카카오가 앞선다. 카카오는 카톡 광고 계기로 급성장하고 네이버는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1위다. 피코마하고 라인만과 웹툰 대결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카카오뱅크 말씀드렸었어요. 카카오뱅크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통과. 이름은 4달 거래한다. 그렇죠. 코로나의 원격 근무 시대 일하면서 여행 들었다. 블랙 차르지크 에어앤비 공동 창업장 언제든 떠나고 지역 다변화 큰 흐름. 가족 단위로 인근 지역 여행 급증한다. 옆 동네로 휴가 스테이케이션도 있다. 그리고 매출 늘고 수익성 회복 살아나는 기업들. 기업들은 살아나는데 개인들은 아직 못 살아나고 있어요. 컴프레서 명가 한온 시스템 헝가리 포르투갈서 투자 러브콜이다. 한온 시스템 주가 요즘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 상장 매매 못한다. 이런 얘기고요. 은선수 금융위원장 경제 연착륙 위한 유동성 공급 종료 시점을 고민한다. 이 얘기 있고요. 여의도하고 서울역서도 안 터진다. 서울 지하철은 무늬만 5G다. 이스타 항공 새 주인의 충남건설사 성정 사실상 확정했다. 충남의 중견건설업체 성정이 이스타 항공을 인수하네요. 돈 내야 본다. 스포츠 중계권이 양극화된다. 끈적한 시대 끝인가. MLB 파인타르 규제를 한다. 승우야 끝이 아니다. 도쿄올림픽 최종 엔트리 탈락. 이승우 좌절 대신 감독 선택을 인정했다. 꾸준히 뛰며 주전 경쟁 이겨나가겠다. 이번 주말 레인보우 힐스를 꼭 봐야 할 이유. 17일 개막하는 한국 여자 오픈 대회장이다. 설계자가 서로 자찬했던 골프장. 모기업 어려움의 퍼블릭 대기대. 유관중 대회라면 만나기 어렵다. 이런 얘기네요. 코로나 덕분에 올림픽 가게 된 하나 3남 김동선. 마장 마술 1인자 출정 자격 얻어 승마협회 징계 끝나 문제 없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박시영 TV에 잉글리시 아우팅 광고를 하는데요. 시작하자마자 7시에 바로 저희 홍보 동영상 시연하고 저하고 찍은 동영상이 한 2분 정도 되는 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한 7시 20분에서 30분 사이로 전후해서 우리 그 누구죠? 진행하는 분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네. 그분이 하여튼 5분 정도 우리 상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많이 응원도 해 주시고요.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잉글리시 아우팅 아침 7시하고 저녁 9시 본 수업, 10시 발음 수업 이 세 타임이 일주일 동안 무료 참여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무료 참여 원하시는 분은 참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주식 리밸런싱 원하시는 분들도 제 핸드폰으로 문자 주시거나 여기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트라 러닝 여기서 저희가 지금 울트라 러닝에서
뭐를 하고 있었냐 하면 나의 첫 울트라 이건 아니고 반고식 양식을 실험하기 이거 많이 했었죠.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을 위한 실험적 마인드세트. 실험에 요구되는 마인드세트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 캐럴 드웩의 성장 지향적 마인드세트를 살펴보자. 드웩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학습과 잠재력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로 나뉜다. 그중 고정적 마인드세트를 지닌 학습자들은 자신의 성향이 고정적이나 타고난 것이며 따라서 향상시키는 시도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여긴다. 반대로 성장 지향적 마인드세트를 지닌 학습자들은 학습에 관한 자신의 능력이 얼마든지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마인드세트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자신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렇게 되며 자신이 변하지 않고 고정된 상태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거기서 꼼짝도 하지 못한다. 실험에 요구되는 마인드세트를 지닌 사람은 명확하다. 실험 행위는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자신의 학습 스타일이 고정되어 있다거나 자신에게 변하지 않는 특정한 강점과 취약점이 있어 다른 학습 방식을 시도해보지 못한다면 실험은 해볼 수도 없을 것이다. 실험적 마인드세트는 성장 지향적 마인드세트가 확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성장 지향적 마인드세트가 우리에게 기회와 발전 가능성을 보도록 해준다면 실험적 마인드세트는 그런 발전을 이루는 계획을 실행하게 한다. 실험형 마인드세트는 성장이 가능한지 추측하지 않지만 거기에 도달할 가능성 있는 방식을 모두 탐색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만들어낸다. 실험에 적합한 마인드세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향상 가능한 것으로 바라보고 그 길이 어마어마하게 많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독단주의가 아니고 탐색이 잠재력을 깨닫는 핵심이다. 성장을 위한 실험적 마인드세트.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발전 가능성을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우리 여기 잉글리시 아우팅에서도 그 어떤 분이 그 이제 케빈님이라고 왓칭을 지금 읽고 계신데 왓칭 2를 읽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도 왓칭을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정말로 좋은 책이고 얻을 게 많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추천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